자, 뭐 지번에 대해서는 처음 공부하시는 건 아닐 테니까 뭐 정리하는 의미로 들으셨을 거라고 봐요. 정리가 되시나요? 아니면 더 혼란스러워진 건가요? 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머릿속으로 지번을 공부하시기 전에, 지목 공부하시기 전에 자, 아까 조금 전에 지번 공부하셨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었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리고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적의 지분부여 방법에서 원칙이 있었고 예외가 있었죠. 자, 지금 뭐 템포가 좀 빨라야 되기 때문에 적지는 않겠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로 충분히 이해가 되셔야 되지만 문구가 기억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객관식 시험을 치시려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은 원칙이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그리고 예외는요. 예외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최멀여를 얘기하지. 최종 지번의 토지의 인접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그러면요. 이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 100 다음 100일 이거 떠올리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문구들이 자꾸 눈에 띄고 줄이 가야 됩니다. 다 줄 그을 게 절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입니다. 분할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철저히 여러분이 베이스로 갖고 가셔야 돼요. 분할 아무리 한들 이 지분 없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보다 빠른 지분 안 생기고 후순위 복식이 발생되는 거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은 원칙이에요. 분할 전 지번 있어야 되고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을 만들어 쓰는 거다. 자, 근데 예외는요. 건물 등장하죠. 네, 건축물이 포함된 분할지에, 건물이 있는 분할지에, 건축물이 있는 분할지에 분할 전 지번을 쓰니까 북서 기본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외. 자, 그 다음에 합병 그러면요. 개념부터 잡으셔야 되죠. 필지 줄어든다 그러시면 안 되고 한 필지 되는 거니까 그 여러 필지가 합병 대상인데 그 여러 개의 지분 중에 한 개 고르기. 딱 한 개 고르기. 개발지는요. 여러 개 고르기. 고르기인데 한 개 고르기, 여러 개 고르기 그 얘기였어요. 이거는 만들어 쓰는 거, 이거는 파생시키는 거, 골라쓰기 한 개, 골라쓰기 여러 개, 그 얘기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하시다 보면요. 아, 지번을 새로 만들 때, 파생시킬 때, 하나 골랐을 때, 여러 개 골랐을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합병은요, 한 필지 되는 거죠? 그럼 뭘 골라야 돼요? 이 말 안 떠오르면 지적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죠. 본번 중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 그럼 여기 예외는요. 또 건물 등장하죠.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쓰면 예외가 되잖아요. 신청 안 하면 그냥 원칙이니까 얘기 안 해도 되고요. 자, 확정의 원칙과 예외에 대해서 시험에 본격적으로 나온 적은 없지만 아까 했죠. 본번 중 선순위 적용해서 여러 개 중에 여러 개 고르기. 여러 개 중에 한 개 고르기.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동의어를 정리해라. 확정, 개발, 경유의 좌표 500분의 1. 이 연습하셔야죠. 그리고 이때 이 방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는 세 가지. 사안이 같은 거라서 준공 후가 원칙인데 준공 전에 미리 사업 계획도를 들고 신청해도 똑같이 적용해 줄게. 이거는 다른 사안이 아니어서 준용이라는 말을 못 쓰고 그냥 적용. 하나. 이게 뭐였죠? 번개, 축, 전. 그러면 이 네 개는요. 지금 이것까지 하면 조문 다 똑같이 쓴다 이 뜻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안이니까 준용이라는 입법상의 표현을 하는 거고 입법상의 기술적인 표현요. 다른 사안인데 조문 똑같이 두 번 안 적고 준용한다고 끝내버리는 입법상의 기술. 이 적용은 똑같은 사안이니까 그냥 적용이라고 하지 준용이라는 법률적인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 준공 전 지분부여 신청 사업계획도에 의함. 사업계획도에 의함 요것도 두 번 나왔어요. 15회 시험하고 27회 시험에. 자, 이 중에서 시험에 안 나온 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하셨네요, 이제.
이거 자꾸 반복해야죠. 이제 반복, 계속 반복. 정말 인내심을 발휘해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지겹다, 이제 고마 치고 싶다. 이게 합격의 징후예요. 아, 이제 고마 하고 싶은데 똑같은 거. 이렇게 돼야 돼요. 7월부터. 근데 그 이후에 9월이 돼도 10월이 돼도 그 일은 막 자꾸 마무리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 시간에 대부분의 분들은요, 우리 수험생의 이거 통계가 뽑아져 있더라고요. 수험생의 시간 이 중에 5%를 공부하고 나머지는 고민하고 계획 세우고 또 화이팅을 외치고 단합대회 하고 엉뚱한 것만 계속 하는 겁니다. 엉뚱한 거. 여기서 뭐 이 강사, 저 강사, 이 자료, 저 자료 막 공부 장소를 바꿔볼까? 공부 안 하면서 고민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95%를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하고 계획 세울 시간에 이 공부하면 뭐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오히려 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지목으로 왔는데요. 지목 안 나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나온 해가 있긴 했어요. 한 3번 정도 안 나왔어요. 100%는 아니죠. 근데 지목은 뭐 안 나온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시험 공부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온다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 암기가 필요한 거예요. 암기가. 제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이 여기 많으신 것 같아서 이 왜 암기를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이건 간단히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자, 우리 조문에는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라고 돼 있고 이미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신설됐기 때문에. 자, 근데 이 강남 고속터미널부터 시작해서 등등등 많은 터미널이 있잖아요.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해서 요거에 실제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토지대장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요, 지목은 대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법령에는요, 잡종지로 돼 있거든요. 요 잡종지로 하는 것도 최근에 들어왔어요. 그전에는요, 주차장으로 하라 그랬어요. 주차장으로. 행정예규에서. 그러면 이게 시험에 이미 나왔다 그랬잖아요. 뭐로 답해야 됩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면 지목을 실제로 토지대장이 있는 대로 답해야 됩니까? 법령에 있는 잡종지로 답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험 과목의 제목이 뭐냐 하면요,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테스트 하겠다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토지의 지목이 뭐지? 지목 공부하니까 이제 여기는 지목이 뭘까 하고 우리 궁금함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너무 궁금한 나머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본 발급받아 보고 지목을 알았다 칩시다. 이게 일치하면 다행스러운 거고 불일치하면 독이 된 거잖아요. 이거 내가 알아본 게. 그러니까 실제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떼본 것은요, 우리 시험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중개사 시험 합격하시고 나서 대장 등본 발급받아 보시고 알아보는 거는 뭐 필요한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는 한은요, 이게 이 토지 지목이 뭘까라고 궁금해하지도 마셔야 돼요. 철저하게 법령대로, 내가 납득이 안 돼도 철저하게 법령대로 해야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우린 점수 맞춰야 합격하지. 시험 공부해야 된다는 게 시험 공부? 이 시간에 토지대장 등본 발급해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산지식을 쌓아야지. 산지식은 무슨 산지식? 독이 되는데, 틀리는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도 여러분의 개인 의견을 내시면 안 돼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이유 없어요. 논리 없어. 얘들이 이렇게 많은데 조문 보고 왔니? 이거 테스트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논리를 내시면은 공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필수 암기 지목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거 지금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빠듯하죠. 그래서 일단 소개만 해드립니다. 이런 암기법이 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 1호 전의 예로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도, 식용수술 우리 조문이 다 있거든요. 이 중에 뭐가 나온 것 같아요? 다 나왔습니다. 다. 근데 나온지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최근에 이게
당나무, 묘목하고 당나무 시험에 나왔거든요. 지문에 쭉 이렇게 나오죠. 묘목, 관상수, 당나무 이렇게 딱 나왔더니 많은 분들이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이 당나무라는 게 있어? 금시초문인데 이 닭 아닌가? 이거 본 적도 없대. 우리 법령 시험 공부하는데 법령에 버젓이 있는데 본 적도 없대요. 우리들의 지금 공부하는 모습이 대부분 그래요. 이게 시험 준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외우셔야 된다니까 이걸. 딱 맞았더니 할 때 딱 당나무예요. 이거 당나무. 다시요. 이거 곡물이에요. 곡물. 이것도 곡물이 처음에 나왔을 때 지금 지목만 얘기해도요.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이 이론적인 얘기 하려면 하루 종일 할 수도 있다고요. 곡물 얘기해 볼까요? 곡물이 시험에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반응이 이거였어요. 곡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보자. 이게 곡물도 이게 밭농사 곡물도 있고 논농사 곡물도 있잖아. 과수원도 있는데 이거 이거는 전이고 이거는 답이고 이거는 과수원이고 애매한데 시험장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장에서. 자, 지금 뭐예요? 곡물이 전에 있는가 보고 왔니 테스트 하는 건데 고민하고 있다고요. 우리들의 공부 방향이 완전히 잘못돼 있어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암기 과목이에요. 그리고 이 외운 것을요, 중개사 되시고 나면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하나도 쓸모가 없어. 여러분 민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맨날 민법책만 들고 계시잖아요. 제가 중개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민법 판례가 그 민법 조문이 중개사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요. 고개를 갸우뚱하실걸요. 별 도움 안 되는데요. 이 민법 지식을 써먹을 데가 없던데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하는 거는요.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다뤄요. 근데 실무에서는 문제가 안 터져요. 그럼 문제 터져봐야 변호사한테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일이 생기지도 않아요. 실제 법원 행정 통계 말씀드릴게요. 등기 이제 관련되잖아요. 중개사가 뭐 법무사하고 연결해서 문제가 터지는 등기는요. 법원 행정 통계예요. 10,000건에 1건 퍼센티지 0.01%. 그 사건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민법이에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립니까? 이런 연구하는 자세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시험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민법 판례 공부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난 납득이 안 되는데 하면서 깊이 파고 들어가셔요. 판례 검색하시는 분들 막 생기거든요. 1월 달부터 많이 생기셔요. 11월 달에는 판례 검색 못 하시는데 1월부터 판례 검색하면서 교수들하고 이제 논의합니다. 교수님, 이 판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쓸모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공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종결을 할게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법령과 판례는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뀌는 겁니다. 판례도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뒤집어지고 법령도 수시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공부하면서 진리인 것처럼 납득을 요한다면 방향이 이미 틀려버린 겁니다. 우리는 게다가 자격증 시험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왜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납득이 안 되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면 공부를 못 해요. 이러시는 분들은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신 겁니다. 1년 동안의 공부가 훤히 보입니다. 어떤 공부를 하실지. 책만 열심히 쌓아두는데 점수는 안 나오거든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래 평택에 우리 박문각 평택이 아니고 평택에 다른 학원들도 있는데요. 22년째 공부하시는 분 계십니다. 22년째.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 처음 공부할 때 태어난 아기가 지금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자, 방향을 잘못 체크하셔서 그런 좀 불필요한 공부를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제가 그래서 결국은 요거 외우시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다. 그리고 시험 점수 맞고 합격하시고 나면요. 쓸모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시험을 위해서. 철저하게 시험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이제 지목이 전에 얘는 곡물, 과수를 제외한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성, 식용죽순, 그리고 지목이 답일 때는 벼, 연, 미나리, 왕골, 임야일 때 수림지, 중림지 있고요.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석지, 황지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지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충 이런 거예요 하고 이론적인 설명 조금 하고 끝내버리면요 점수 안 나옵니다. 외워야 된다니까. 이게 다 나왔다니까. 이게 필수 암기입니다. 이 필수 암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수고롭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외우고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라고 제가 그 키워드를 따서 이 에일리의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에일리가 불렀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이 노래에 맞춰서 가사를 이렇게 쭉 개사를 해가지고 대입해 봤더니 희한하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2년 전에 이미 제가 이걸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제가 생목으로 노래 불러가지고 그리고 올렸더니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 중에 제 유튜브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8천 시간이 넘는 조회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회를 하고 했는데 그거를 제가 과감히 확 내려버렸어요. 왜 내렸을까요?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이 되는 바람에 암기법이 약간 수정이 돼야 돼가지고 제가 내렸고 그거를 어제 올렸습니다. 어제 드디어 올렸네요. 이제 보니까 어제 저녁에. 그래서 근데 우리 강남에 제 수강생들, 강남에 오프라인 수강생 분 중에 저도 몰랐는데 보컬 트레이너가 계셔가지고요. 그분이 수업 중에 수업 끝나기 직전에 약속 때문에 보컬 그 트레이닝 약속 때문에 먼저 좀 가니까 2교시 끝나고 나서 저한테 강사실에 오셔가지고 미리 좀 제가 수업 끝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 나갈 테니까 양해 말씀 구한다고 이렇게 예의 바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그런 청년 잘 없는데 그래서 무슨 약속이냐고 그러니까 제가 보컬 트레이너인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구나. 제가 생목으로 부르면 이거를요 암기용으로 제가 올리기 때문에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제 이 거친 노래를 계속 들어야 된다는 그 고민이 컸는데 이분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다. 흔쾌히 응해 주셔가지고 한 2주간 이제 데모 테이프도 보고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어제 저녁에 그 영상을 받아가지고 제가 급하게 자막해서 편집해서 올렸거든요. 그거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자, 이거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예, 그분 김경환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옆에 봉황도 잡종지. 네. 네네. 잘 보셨네요. 예, 이제 저는 좀 많이 민망함을 많이 들게 됐습니다. 이분 덕분에. 그래서,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가능하면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제가 오타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요 가사에서요. 제가 여기 요트카 체육 용지라고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이게 요약집에. 그래서 요거는 바로 잡아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육도장입니다. 체육도장.
이것도 다 시험에 나왔던 거죠. 어쨌든 이게 줄임말을 여러분 일단 이해하시고 반복하면서 숙지하시고 그런 여러분의 노력이 들어가야 좀 제대로 노력이 들어가야 점수가 나오는 파트라는 거를 여러분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일단은 외우시고 필수 암기 지목에 대해서 좀 더 쉽게 가시도록 제가 안내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이 강의에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1년 동안 지목 공부하셔도 이거 캐치하기 힘들거든요. 저는 이제 한 18년째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요. 한번 보십시오. 지목을 알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단어,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법령 시험이잖아요. 지목에 관한 법령을 통틀어 봐도 이 단어는 이 지목에만 나온다면 너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가 되죠. 용출은 광천지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보관은 창고용지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수로는 국어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미리 외워두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분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출제가 많이 된 겁니다. 이거 합쳐서 한 12~13문제 나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묻는 것이. 그 다음에 지목을 알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조합 요거 설명드릴게요. 석유만 나와도 안 되고요. 판매만 나와도 안 돼요. 석유와 판매가 나올 때만 주유성주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만 나온다고 안 되고 공장만 나온다고 안 돼요. 제조 공장이라고 조합해야 공장용 됩니다. 뭐 부연 설명이 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핵심은 요걸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약간 템포를 빨리 해야 돼요, 제가. 그 다음에 지목을 알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글자는 이렇게 힌트 삼아 두세요. 수림지, 중림지, 림자 보이시죠? 임야라고 힌트를 삼는데 키워드로 하시고요. 묘지공원 출제 많이 됐는데 묘지도 지목이고 공원도 지목이에요. 그 지목 두 개를 붙여두니 이거 정말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시험장 갈 때까지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헷갈리시는 거라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는요. 이렇게 하세요. 수림지 나오면 림자 동그라미 하셔요. 색깔을 입힐 수는 없으니까. 중림지 나오면 림자 동그라미 하시고 이거 림자 보고 힌트 삼으면 되겠네. 묘지공원 나오면 묘지의 동그라미에 연습을 하세요. 지금부터. 다시 묘지공원 나오면요. 묘지의 동그라미에는 연습을 하세요. 왜 동그라미 해요? 그게 지목이니까. 이렇게 몸으로 익히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한들 끝까지 헷갈려 하시더라고. 이거는. 그 다음에 향교의 지목에 종교용지에 보면 교회 사찰 향교가 나오는데요. 향교를 우리 본시험에서 낸 적은 없어요. 이 향교의 지목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은 없는데 모의고사에 이미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보면 종자를 놓고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향교를 사적지라에 출제하면 많은 분들이 그게 맞는 걸로 아시거든요. 향교는 사적은 맞아요. 하지만 지목이 사적지는 아니에요. 종교용지지. 그래서 향교 종으로 아예 기억하시고 아예 향교 종으로 기억하시고 종자를 동그라미 하면서 그게 지목이라고 이렇게 캐치하시는데 그럼 향교에 종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종이 있고 사찰도 종이 있잖아요. 그럼 다 종교용지인데 향교는 종이 있냐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우시라고 그냥 향교에 종 있다고 하시고 우리가 시험을 좀 쉽게 풀기 위해서 힌트 삼는 거니까 향교 종 하시고 종교용지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출제가 제법 많이 되고 있는 거라 인용을 하면요. 대는 양입이 안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첫째, 대는 양입이 안 되고 330제곱미터를 넘어가는 것도 안 되고 10% 넘어가는 것도 안 된다는데 그중에 대는 양입이 안 된다는 조문상이 얘가 3개 있는데 이게 또 돌아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그게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에 있어요. 이것도 봐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안굴이 나오는 두 개의 지목이 하나는 연안굴 나오고 재배 나오면 두 번째 지목 답. 연안굴이 나오고 재배가 아니라 자생이 나오고 배수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유지라고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학문적인 분석 아닙니다. 지금 학문적인 분석을 하면요 더 복잡하고요. 사실은 자생 재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이 고여 있다 이게 유지의 본질인데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시험에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컷. 그래서 결국 시험에는 전문 가지고 내기 때문에 그냥 액면 비교 하셔도 충분해요.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를 보시는데요. 이 3번 문제는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데 이 방법이 중요해요. 방법. 어떻게 푸느냐의 방법. 여러분 지목을
적는 지적 공부는 몇 가지가 있냐 하면 네 가지가 있어요. 지목을 적는 장부는 네 가지가 있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표장부에는 정식으로 적어요. 지적도 임야도에는 도면이니까 필지에 구획된 공간에 아주 협소할 거를 가정해서 한 글자만 적자고 했는데 그게 약식이고 부호잖아요. 지목 부호를 한 글자로 적을 때 두 문자가 원칙인데 차문자로 적는 게 네 개가 있었죠. 그 뭐라고 외우셨어요, 여러분들은? 장차천원으로 외우실 거야 아마. 장차천원 이렇게 외우시는 거를 출제위원이 알고 21회 때, 29회 때, 30회 때 이 문제를 냈어요. 목장용지의 부호는 장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외웠다고요? 장차천원 하시려면 장자가 눈이 확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게 맞다고 체크가 되지 틀렸다고 체크가 도저히 안 됩니다. 장차천원만 기억했는데 그렇게 장차천원 기억하는 걸 알고 출제위원이 출제를 했었어요. 실제로. 이거 아닙니다. 이거 공장용지장입니다. 주차장 차고 하천천이고 유원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시험에 필요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외우기 편하게 공부하시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시험 위주로 공부하셔야 되고 시험 끝나면 다 잊어먹어도 돼요. 시험이 필요한 거는 공장용지장이라고 체크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공장용지장이라고 준비하셨다면 목장용지장이라는데 이걸 맞다 할까요? 아니라고 하지. 이 네 가지 없으니까 두 문자네 목이네 하고 제대로 풀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요. 시험에 점수가 나오게 준비하셔야 돼요. 점수가 나오게. 그냥 외우시는 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냥 쭉 걷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들을 자꾸 볼 줄 아셔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장용지장, 주차장, 차, 하천, 천, 유원지, 원. 제가 한 것처럼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실전에 이제 대비해서 이 문제가 유사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는데 틀리시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몰라서 틀리시는 분은 없어요. 다 실수해서 틀리셔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실수 방지하고 확실하게 정답을 체크하시기 위해서 제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요. 적어야 됩니다. 적자. 시험지에 적어야 됩니다. 시험지에. 뭘 적느냐 하면요. 제가 하는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까 했던 거. 공장용지장, 주차장. 이거 내가 알아볼 정도로 쓰는 되지. 뭐 반듯반듯하게 예쁘게 할 건 전혀 없겠죠. 그다음에 하천, 천에서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차문자 외웠던 네 가지를 그대로 재생하고 동그라미 해두시라고요. 그다음에 유원지, 원 이렇게 동그라미 하신 다음에 지금 적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적기만 해도요. 실수할 확률은 거의 제로 가까이 떨어뜨린 겁니다. 이게. 이거 외우는 분들은 많은데 문제를 풀려 그러면 머릿속으로 하다가 다 틀리시니까 일단 적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찾으면 됩니다. 찾자. 뭘 찾느냐. 이 제시된 지목과 부호 중에 지금 적은 네 가지 중에 해당하는 게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여기 하천, 천, 주차장, 차. 나머지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두 문자라는 거죠. 차 문자 네 개 아는데 나머지 다 두 문자니까 동그라미에서 자 이게 찾아놨습니다. 이게 찾는 거예요. 제시된 보기에서 차 문자 부호 적었으니까 해당하는 거 찾아서 차 문자 동그라미 찾고 나머지는 두 문자 동그라미로 해서 찾아두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뭐 하면 돼요? 이제 비교하면요. 이제는 절대로 틀릴 수 없는 단계까지 간 겁니다. 동그라미까지 해놨는데 어떻게 틀리겠어요? 이게 공자 맞고 목자 틀렸고 맞고 틀렸고. 그래서 문제가 맞은 거 골라라 그러면 옳은 거 골라라 그러면 이렇게 옳은 거 고르면 되고 틀린 거 골라라 그러면 틀린 거 고르면 되고 어떻게 나오든 간에 대응이 다 됩니다. 문제는 틀린 거 골라라니까 리언 디귿 미음 해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일단 이거 열심히 외우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떻게 외우느냐. 장차천은 아무 쓸모 없음. 공장유지장, 주차장. 공장유지만 그러냐? 아닙니다. 이거 주차장도요. 주유소용지하고 헷갈리라고 여러 번 냈어요.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게 유지하고 헷갈리라고 유원지도 냈고요. 하천만 제대로 뭐 출제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도 나왔죠. 어쨌든 공장 이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장차천은 하지 마시고 공장유지장, 주차장, 차, 하천천, 유원지원. 근데 제가 팁을 드리면요. 이거 지금은 외우지만 며칠 지나면 또 잘 안 외워져요. 이 네 개가. 그래서 계속 반복이에요. 정말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고 외우고 반복하고 외우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망각의 곡선, 뭐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그런 거 들먹일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기억이 선명했다가 공부 좀 하면 선명했다가 며칠 다른 과목 하면 흐려졌다가 또 공부하면 올라갔다가 흐려졌다.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자, 이제 제가 중요한 얘기 할게요. 여러분 시험에 마무리 하시죠. 마무리. 뭐가 마무리입니까? 컨디션 조절. 천만의 말씀. 그런 게 컨디션 조절 아니야. 이게 마무리 아니에요. 뭐가 마무리냐? 보세요. 우리의 기억이 파장을 그린다고요. 선명했다, 흐렸다, 선명했다, 흐렸다. 여러분 마무리는요. 요 타이밍에 시험장 가도록 리듬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기억이 선명할 때에 시험장 가도록 리듬과 템포를 조절해서 그 과정을 이겨내는 것. 그게 마무리예요. 무슨 컨디션 조절? 컨디션 조절은 뭐 공부 안 해도 컨디션 조절 다 됩니다. 네. 요거. 그러니까 지금 외우고 잊어먹고 외우고 잊어먹고 계속 반복하는데요. 어리석은 분들은 평소에 열심히 외워가지고 모의고사 성적 잘 나와. 암기 과목. 그러다가 막판에 어느 한 특정 과목에 약점이 있다고 몰아치기 하다가 시간 안배를 못하고 암기를 제때 못해가지고 기억력 바닥이 상태에 가가지고 과락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무리를 잘못한 거죠. 그게 마무리 못한 거예요. 무슨 컨디션 조절. 이렇게 마무리라고.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려요. 이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4개밖에 안 되지만 잘 안 외워져요. 며칠 지나면 또 흐려진다고. 공장용지부터 입이 안 나와. 그래서 이거를 계속 잊어먹고 외우고 잊어먹고 외우고 이렇게 하다가 시험 직전에 가장 선명한 기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일정을 조정해서 마지막에 한번 보는 게 제일 좋겠죠. 제일 좋은 거는 시험 직전에 보는 게 제일 좋죠. 그런 것이 마무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지목에 대해서. 옳은 거 골라래요. 오 하고 푸셔야죠. 살림의 림, 동그라미. 원야의 야, 동그라미. 이거 붙여보세요. 지목이 뭐가 돼요? 임야라고 보여주네요. 조문 분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살림에 해당하는 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수림지, 중림지요. 림자 보고 체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수림지와 중림지는 림자 보고 임야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암기법에 넣지도 않았고요. 나머지 원시적인 들판, 이 원야에 해당하는 걸로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거는요. 시험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나오면 연결을 잘 못해요. 황무지가 나왔을 때 임야라고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안 외우신 분이? 연구하다가 시간만 허비하고 결국 찍고 틀리고 악순환이에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상식적으로 대입이 안 돼요, 잘. 그래서 여기 이제 해서 암자모수방해서 임야 암자모수방해서 아까 그 김기영아 씨가 노래 부를 때 임야 암자모수방하고 이렇게 외우라고 했던 거예요. 외워야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정하고 빠르고. 그래서 암기 과목입니다. 자, 2번 질문 보세요. 이게 22회 때, 26회 때, 21회 때 해서 3번 나왔습니다. 보관. 보관 아까 했나요? 제가 너무 빨리 해서 캐치 못 하셨나요? 자, 제일 먼저 용출 광천지, 보관 참고용지, 수로 국어. 그것만으로도 출제를 10번 넘게 했습니다. 한 12번인가 13번인가 정도 돼요. 지금 여기 보세요. 보관 참고용지, 다른 거 안 보셔도 된다니까요. 보관 참고용지 맞네. 옳은 거 골라라의 정답. 과수류 집단 재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요. 과수류 아니고요. 집단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등산하시다가 사과나무 한 그루가 탐스럽게 열려 있으면 지나가면서 여기 과수원 참 좋다 이런 말 안 하죠? 과수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단성이 있어야지. 집단적으로 재배해야 된다. 근데 그런 이론적인 건 치우고요. 자, 여기 뭐냐면 과수원에 접속된 주거용 건물의 부지는요? 아까 했잖아요. 대는 양입이 안 되는데 조문상의 예시가 3군데 있다 그랬죠. 과수원, 목장지, 묘지. 그것도 미리 봐두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에 거는 과수원이 맞는데 뒤에 거는 대가 돼야 되니까 그걸 묶어서 과수원이라 하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수로 보이시죠? 수로는 국어라는 지목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문제를 푸는 기술적인 측면을 지금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지 이론적인 설명을 가능하면 안 하고 있잖아요. 이론적인 역량을 테스트하는 시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론적인 설명을 하면요. 수로니까 이게 국어다. 이렇게 하면은요. 주관식에서는 빵점이에요. 빵점.
객관식에 대한 문제 적응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지. 기술적인 면을 이론적으로 이거예요. 용배수, 인공적, 소규모 이런 것들이 국어의 또랑이거든요. 국어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이론적인 것이. 자, 용출이 나왔어요. 물입니까? 기름입니까? 상관없어요. 조문에 온수, 약수, 석유리 돼 있어요. 온수, 약수는 물이고 석유는 기름이죠. 물이든 기름이든 용출이 되면 용출이 뭔데요? 뿜어져 나오는 거. 물이든 기름이든 뿜어져 나오면은 광천지인데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운송이나 저장이라면 광천지 제외한다 이런 단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용출 나오니까 광천지 얘기하셔야 되죠. 자,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자, 또 주제 3번부터는요. 또 10분 쉬셨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가능하면 좀 많이 몰아쳐서 템포를 빨리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할 수 있는 한 해보겠습니다.